오늘 실적 발표가 참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이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장에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뉴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7 소식들부터 볼 텐데요. 오늘 볼 M7은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오늘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또 어닝콜이 이어졌죠. 그래 테슬라 소식이 참 많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부터 보자면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특히 잉여 현금 흐름이 원래는 마이너스로 예상이 되었으나 14억 4천만 달러로 흑자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시장의 반응도 아주 좋았었는데요. 그 뒤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바로 2026년 자본 지출을 250억 달러 정도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좀 깎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그리고 AI 인프라 등의 투자를 확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옵티머스 상용화를 2분기 내에 준비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1분기 좋은 실적을 내놨지만 투자 확대라는 소식에 시장이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테슬라의 아쉬운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죠. 이 하드웨어 3가 FSD 완전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어닝콜에서 밝혔습니다. 하드웨어 3 이하 탑재 차량은 완전 자율주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한때는 나도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 메모리 대역폭의 문제로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더 상위 모델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하드웨어 4 업그레이드를 권장을 했는데요. 이 현재 하드웨어 3 차량 같은 경우는 2019년 출시 후 생산된 모델 대부분에 적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드웨어 3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 투자자들의 좀 아쉬움을 이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테슬라는 반도체 연구용 팹을 건설한다라는 소식을 밝혔는데요. 30억 달러를 투자해서 기가 텍사스 부지를 활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월 수천 장 웨이퍼 생산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만들 이 초대형 테라팹을 위한 파일럿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 연구용 팹을 건설하고 테라팹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스페이스 X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텔에서도 호재가 들어왔죠. 인텔의 1.4나노 첨단 공정 도입이 계획이 되면서 오늘 인텔의 주가가 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테슬라의 소식은요. 독일에서 생산을 늘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독일 기가팩토리에 있는 이 기가 베를린이죠. 1000명을 신규 채용한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3분기부터 주간 생산량이 약 20% 확대될 예정인데요. 모델 Y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셀 인력도 별도 채용을 착수할 예정이어서 유럽에서의 테슬라 기대감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소식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코딩 스타트업 커서를 어제 스페이스 X가 600억 달러로 인수한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과정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참여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여기서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의 깃허브 코파일럿은 현재 가입자가 75% 급증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AI 코딩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잘 하고 있지만 커서나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이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딩 경쟁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호주에서 행사가 있었는데요. 호주 시드니에서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2029년까지 호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5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최첨단 AI 프로세서를 배치해서 호주에서의 이런 슈퍼컴퓨팅 및 AI 역량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기업은요, 엔비디아입니다. 저희가 올 초였을까요? 좀 날이 추워졌을 때 이 소식을 전했었는데 날은 따뜻해졌지만 이 엔비디아의 중국향은 쉽지 않습니다. H200 칩이 중국 기업에 아직까지도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은 판매를 허용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조건 협상이 충돌이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자국 기업의 칩 구매 자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칩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 속에서 AI 칩 공급 지연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우려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M7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미국과 이란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라면 이 휴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휴전이 계속되고 있죠. 이 휴전에 대한 이란의 입장 측도 불분명하고 또 휴전이 언제까지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2차 협상이 이르면 24일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휴전 연장이 크게 길게 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해 보셔야 할 점이 전쟁권한법인데요. 이 전쟁권한법은 미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이게 60일이어서요. 5월 1일이 데드라인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 이란과의 협상을 조금 더 빠르게 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휴전 연장은 계속되고 있는데 호르무즈 간 긴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인터넷의 동맥이라고 꼽히는 해저 케이블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경고 카드를 내놨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이 유가가 움직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해저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의 인터넷 공급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가 실리콘 포토닉스인 폴라티논을 인수한다라는 이야기를 냈는데요. 이 폴라리톤의 이 3.2테라비트급의 데이터광 연결 기술을 내재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벨 테크놀로지는 초고속 저전력 광통신 기술까지 확보하게 됨으로써 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TSMC 소식인데요. TSMC가 A13 공정과 NU2를 공개했습니다. 2029년에 A13을 양산한다라고 하면서 최신 EUV가 아닌 기존 장비를 최적화하는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또 N2U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나 AR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저가형 2나노 공정이라고 합니다. 미세 공정에 대한 한계를 여러 개를 합치는 패키징으로 또 돌파하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보노디스크의 소식인데요. 이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임상 3상이 성공을 했는데 주목해 보실 점은 바로 대상입니다. 10세에서 17세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 위고비 경구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혈당이 0.83% 감소했고 안정성도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승인이 될 경우 최초로 청소년용 경구용 GLP-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적 발표한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랩리서치를 보도록 할 텐데요. 랩리서치가 1분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AI 수요 확대에 매출이 24% 성장했고요. 2분기 전망 역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컴캐스트도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요. 이 광대역 가입자는 감소했지만 무선 가입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피콕이라는 이 스포츠 효과로 가입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스포츠 스트리밍을 보게 되면서 이 무선 가입자가 급증했고 역대 최고 실적을 내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어서 마켓무버 통해서 이 실적 발표로 프리장에서 많이 움직인 종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1분기 매출과 EPS 그리고 2분기 전망까지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호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7.5% 달성했는데 이 요인으로는 산업 및 자동차 부유 수요와 또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프리장에서 10% 뛰었고요. 현재 장 초반에서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기술 기업인 모빌아이 글로벌입니다. 1분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연간 매출 전망치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프리장에서 14% 뛰었습니다. 반면 아쉬운 실적으로 프리장에서 좀 아쉽게 움직인 종목들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먼저 서비스 나옵니다. 1분기 매출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EPS가 부합했습니다. 이란 전쟁 속에서 구독 매출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최근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인 아르미스를 인수했는데 이게 앞으로의 잉여 현금 전망에 좀 부진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우려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장에서 14% 떨어졌고요. 이 서비스나이를 필두로 오늘 소프트웨어 단이 아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기업은 IBM입니다. 1분기 매출,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연간 매출 성장률의 전망치를 5%로 기존과 동결하면서 이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실망감에 프리장에서 7% 하락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마켓무버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외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U.S. level state license marijuana as less dangerous drug. 미 법무부가 마리화나의 등급을 하향했습니다. 기존에서는 헤로인과 LSD와 같은 최고 위험군으로 꼽혔었는데요. 변경돼서 3급으로 하향돼서 이제는 의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규제 완화 단계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합법화는 되지 않았지만 좀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매 확대가 기대가 되면서 대마초와 관련된 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소식은요. 마켓워치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istory rally for the S&P 500 is just getting started, says Wall Street veteran who called the April 2025 bottom. 2025년 4월에 이 바닥을 찍은 것을 이제 맞췄던 월스트리트의 베테랑이 S&P의 상승이 이제 시작이다. 즉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밀턴 버그인데요. 2025년 4월 저점을 맞춘 인물로 50년의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주로 장기 시장 흐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S&P 500의 상승장을 현재 초입으로 분석하고 있고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세 지속 요인으로는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금 없다. 또 인플레이션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금리 압박까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 구간에도 매수 기회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월가에서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 뉴욕 증시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낙관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뉴스 계속 체크해 보시죠. 네,